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5학년도 기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은 50%급 평균은 1.73등급, 70%급 평균은 1.77등급입니다. 종합전형 중 CAU 융합형 인재는 50%급 평균은 2.16등급, 70%급 평균은 2.35등급이고요. CAU 탐구형 인재는 50%급 평균 3.11, 70%급 평균은 3.61등급입니다. 50%, 70% 컷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모집 인원이 10명일 때 최종 등록자 10명 중 5등인 학생의 성적이 50% 컷이고 10명 중 7등인 학생의 성적이 70% 컷입니다. 다만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선은 합격자 출신 고등학교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보니 우리 일반고 학생들에게 단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합격선을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환산하면요, 지역균형 전형은 보통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후반, CAU 융합형 인재는 보통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반 학생들이, CAU 탐구형 인재는 보통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전형 50%, 70% 컷은 다음과 같고요. 종합전형인 CAU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의 50%, 70% 컷은 각각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앙대 교과 전형의 경우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99.78%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대학 발표 합격선을 참고하셔도 무방하고요. CAU 융합형 인재도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83%로 대학 발표 등급과 일반고 합격선이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AU 탐구형 인재는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47.8%로 일반고 학생들이 입결을 볼 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합격서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27학년도 교과 전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7학년도 중앙대 교과 전형은요, 전형명은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90%의 학생부 비교과 출결 10% 반영합니다. 반영 교과는 국수형 4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합 7의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우리가 중앙대 교과 전형에서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교과 출결 10%를 반영한다는 점이고요. 이 비교과 출결에서는 미인정 결석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중대 교과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뿐만 아니라 미인정 결석까지 감점당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7학년도 구체적인 기준은 모집 요강에서 공개할 예정인데, 과거 2026학년도, 25학년도, 24학년도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미인정 1일까지는 만점, 2일부터는 감점으로 동일하게 진행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최저학력 기준의 영어 반영 방법입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은 3합 7의 한국사 4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영어를 2등급까지는 1등급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을 받았으면 원래는 3합 8로 불합격해야 하지만 중앙대의 경우엔 영어 2등급까지 1등급으로 간주해주기 때문에 3합 7이 돼서 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최저 충족이 가능한지를 체크하실 때 반드시 이 영어 반영 방법을 꼭 체크해주세요. 중앙대 교과 전형을 총 정리해보면요, 내신 90% 반영에 미인정 결석 10% 반영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이때 영어 2등급을 1등급까지 간주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종합전형 살펴보겠습니다. 27학년도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총 3개의 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 그리고 새로 신설된 성장형 인재입니다. 자, 그러면 융합형 인재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학부를 제외하면 서류 100%로 학생들 선발하고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면접, 최저 없이 서류, 생기부만 보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앙대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시행계획에선 27학년도와 동일하게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고만 공개한 후에 실제 모집 요강에선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시 역량 20%로 동일하게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27학년도 역시 서류 평가 방법이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융합형 인재에서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높은 학업 역량 평가 비중입니다. 27학년도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6학년도와 동일하게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학업 역량 비중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학업 역량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신이 높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고요. 그렇다 보니 특목자사고 대비 높은 내신 확보가 쉬운
평범한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자, 다음은 탐구형 인재 알아보겠습니다.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서류 100%, 생기부 100%로 3.5에서 5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서류 평가 방법의 경우엔 지원자의 탐구 능력, 전공 분야의 학업 잠재력, 학교생활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고만 공개했고요. 융합형 인재와 마찬가지로 시행계획에선 똑같이 공개한 후에 실제로 3개년 내내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10%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탐구형 인재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냐? 융합형 인재와의 차이점을 체크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면접 유무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류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은 학업 50, 진로 30, 공동체 20을, 탐구형의 경우에는 학업 40, 진로 50, 공동체 10%로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27학년도가 26, 25, 24와 동일하게 서류평가 방법을 채택할 경우 전공계열 교과 이수, 전공 진로 관련 양질의 탐구활동 기회가 많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고 합격 비율이 47.8%로 융합형 인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다만 일반고를 뽑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융합형 인재 전형을 내기에는 내신이 조금 부족한데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했거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많아 50%를 반영하는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는 일부 학생들에겐 탐구형 인재 전형이 기회 요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도 탐구형 인재 전형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단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다면 이를 강화해서 전략적 카드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마지막은 신설된 성장형 인재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는요, 1단계 서류 100%, 생기부 100%로 5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앞선 두 전형과 달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신설된 성장형 인재에선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높은 최저 학력 기준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 성장형 인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가 달리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삼합 7인 지역균형 조정보다 높은 삼합 6의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의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일부 부족한 내신이나 생기부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서류평가 방법은 융합형 인재와 동일하게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 융합형처럼 학업 역량 50%의 학업 성취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만 믿고 내신을 아주 놓았을 때 성장형 인재에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체크할 포인트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선발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장형 인재의 경우에는 일부 모집 단위만 선발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 중인 모집 단위가 성장형 인재에서 선발을 하는지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중앙대 종합전형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요, 중앙대에는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 그리고 신설된 성장형 인재 3개의 종합전형이 존재한다. 이 세 전형은 면접 유무, 최저 유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형 요소를 잘 체크하고 유불리를 판단해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서류평가 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인 26, 25, 24와 동일하게 간다면 융합형은 학업 성취도에 강점이 있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경우엔 진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하지만 진로 역량을 잘 챙긴 일부 일반고 학생들에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신설된 성장형 인재, 교과보다 높은 최저를 설정하고 있어 최저 충족 여부 체크하고 가능한 학생들은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1등급 초중반에서 후반 학생들, 중앙대 교과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미인정 결석으로 감점 요인이 없는지, 최저 충족이 가능한지 꼭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미리 보완해 주세요. 자, 다음은 종합전형 준비하는 일반고 2등급 대 학생들, 융합형 인재 전형을 고려 중이라면 융합형 인재는 학업 역량 비중이 50%로 높고 학업 성취도가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2등급 초반에서 1등급 후반을 목표로 꼭 성적 올려주세요.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일반고는 지원 못하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일반고 합격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가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등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는 일부 학생들에겐 탐구형 인재 전형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내 내신보다 낫다고 포기하지 말고 2등급 초반까지 최대한 성적 올리고 남은 기간 진로 역량까지 잘 대비해서 최대한 기회를 살려봅시다. 마지막, 올해 신설된 성장형 인재, 최저와 면접이 모두 있는 전형이죠. 특히 교과보다 높은 최저를 설정하고 있어 최저 충족 여부 체크하고 가능한 학생들은 기회윤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 내신 성적을 중요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니 내신 성적까지 미리 챙겨둡시다. 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5학년도 기준 교과 전형 50%급 평균은 1.86등급, 70%급 평균은 1.90등급입니다. 종합 전형 50%급 평균은 2.30등급, 70%급 평균은 2.57등급입니다. 다만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선은 합격자 출신 고등학교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보니 우리 일반고 학생들에게 단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합격선을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환산하면요, 교과 전형은 보통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 종합 전형은 보통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 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희대 교과 전형의 경우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98.72%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대학 발표 합격선을 참고하셔도 무방하고요. 종합 전형은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5학년도 기준 74.04%로 차이나는 일부 모집 단위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합격서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27학년도 교과 전형부터 알아봅시다. 27학년도 경희대 교과 전형은요, 전형명은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비교과 70%, 교과 종합평가 30%가 진행되고요. 학생부 70%에는 교과 80%, 비교과 20%가 반영되겠습니다. 반영 교과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국수영사가 한, 진로 선택 과목은 국수영사가 중 상위 3과목을 반영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합 5의 한국사 5등급입니다. 자, 우리가 경희대 교과 전형에서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과 종합평가 30% 반영입니다. 이 교과 종합평가 30%는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하고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신이 같더라도요, 성적을 꾸준히 높여왔으며 교과 수업 태도가 우수한 학생, 자발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학생, 목표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하고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단, 자율전공학부는 학업 역량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진로 역량에 약점이 있지만 내신 좋고 학업 역량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 그 중에서도 출결과 봉사활동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출결부터 보면요, 3년간의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미인정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엔 3년간 총 봉사 시간을 반영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27학년도 모집 요강에서 공개할 예정이나 지난 2년간 만점 기준이 15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 이 정도는 신경을 써줘야겠죠. 자, 그럼 경희대 교과 전형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과 종합평가 30%가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같은 내신이더라도 생기부 30% 평가에 따라 합볼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내가 진로 역량인 약점인데 내신 좋고 학업 역량에 강점이 있다면 자전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결과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미인정 출결 주의해 주시고요. 봉사활동 실적은 3년간 총 15시간은 최소 확보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해하실 종합전형 살펴보겠습니다. 27학년도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전형명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고요. 전형 요소는 1단계 서류 100%, 생기부 100%로 3에서 4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평가 방법의 경우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를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합전형에서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자율전공학부의 서류평가 방법인 자기주도 역량입니다. 자율전공 및 자율전공학부의 경우엔 진로 역량 대신 자기주도 역량을 평가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로 역량과 자기주도 역량은 평가 방법이 같습니다.
사실상 전공 계열 관련과 자기주도 관련의 용어 차이일 뿐이지 교과목 이수, 교과목 성취도, 진로 활동이라는 포인트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 종합전형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요. 면접 30%를 반영하는 종합전형이고요. 일반학과는 최저가 없지만 의학학 계열은 최저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학과의 자전평가 방법이 사실상 같습니다. 따라서 교과목 이수와 성취도, 진로활동 잘 준비한 학생들은 자전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1등급 중반에서 후반 학생들이라면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출결 봉사 들어간다고 했죠. 미인정 출결 주의해 주시고 봉사 최소 15시간은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교과 종합평가가 30% 반영되는 것을 알고 내가 미흡한 점이 없는지, 또 최저 충족이 가능한지 미리미리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전형 준비하는 2등급 대학생들, 일반학과와 자전이 사실상 서류평가 방법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할 학과가 생물학과, 미디어학과처럼 입결이 특히 높아서 걱정인 학생들이라면 생기부 잘 챙겼다는 전제하에 자전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학과들의 합격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종합전형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만 외대 종합전형의 경우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5학년도 기준 71.93%로 대학 발표 등급과 일반고 합격선이 차이나는 과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외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전형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과 전형은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5학년도 기준 87.68%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대학 발표 합격선을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평소 보던 등급 컷이랑 좀 다르죠? 외대 교과 전형의 독특한 전형 특징 때문입니다. 어떤 전형 특징인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겠죠? 독특한 외대 교과 전형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바로 살펴봅시다. 27학년도 한국외대 교과 전형은요, 전형명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전형 요소는 교과 100%로 학생들 선발하고 있고, 단형 교과는 국수영사가 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수영탐 2합 4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국외대 교과 전형에서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입결이 조금 달랐던 이유인 독특한 교과 성적 반영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급만 반영하는 다른 대학들과는 다르게 외대는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영어에서 원점수를 90점 맞았는데 3등급이다? 외대에서는 1등급과 동일한 1000점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등급이 낮더라도 원점수가 좋으면 높은 환산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첫 번째, 외대 교과 전형 지원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환산 점수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고요. 두 번째, 원점수가 90점 이상인 과목이 많다면 등급이 낮더라도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환산 점수 계산해서 지원 여부 결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포인트는 환산 점수 만점 기준의 변화입니다. 26학년도부터 환산 점수 만점과 등급, 원점수 구간별 환산 점수가 기존 200점 만점에서 1000점 만점으로 5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점 기준이 바뀌기 전인 24학년도, 25학년도 입결을 볼 땐 5를 곱한 점수로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 수능 최저의 폐지입니다. 26학년도까지 유지되었던 한국사 4등급 이내 기준이 27학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외대 지원자의 학업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사 최저 폐지가 입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과거 입결을 그대로 참고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대 교과 전형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대 교과 전형은요, 독특한 교과 반영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급이 낮은 학생도 원점수가 좋으면 높은 환산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전략 수립 시 반드시 외대 환산 점수로 판단해야 하고요. 두 번째, 환산 점수 만점 기준이 변화했죠. 24, 25학년도 200점 만점에서 26학년도 1000점 만점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24학년도와 5학년도 입결을 참고 시에는 5를 곱한 점수로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사 수능 최저가 폐지됐습니다. 다만
외대 지원자들의 학업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입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년도 입결을 편하게 참고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종합전형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7학년도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개의 전형이 존재합니다. 자, 먼저 면접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면접형의 전형 요소는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 생기부 100%로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서류평가 방법의 경우엔 27학년도 기준으로는 구체적인 비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과거 3개년 동안 학업 30, 진로 50, 공동체 20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27학년도에도 동일한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외대 면접형에서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면접 반영 비율입니다. 중경의 C라인 중 시립대와 함께 가장 높은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내신과 생기부를 보완할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진로 역량 평가 비중입니다. 서류평가 항목 중 진로 역량이 50%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신 등급이더라도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다수 이수한 학생, 전공 계열 관련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활동이 다수 드러난 학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류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류형의 전형 요소는 서류 100%로 학생들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서류평가 방법은 면접형과 마찬가지로 27학년도 기준으로는 구체적인 비율을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과거 3개년 내내 학업 50, 진로 30, 공동체 20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27학년도도 동일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형에서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 살펴보면 높은 학업 역량 평가 비율이 있겠습니다. 서류평가 항목 중 학업 역량이 50%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신 등급이더라도 전반적인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학생, 교과 수업 시간에 우수한 학업 태도를 보인 학생, 자발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탐구 활동 경험을 쌓은 학생이 서류형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대 종합전형 살펴봤고요. 외대 종합전형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자, 외대 종합전형은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개로 선발합니다. 이때 면접형은요, 면접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 생기부 약점 있는 학생들은 보완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요. 진로 역량을 50% 반영합니다. 따라서 진로 역량에 강점 있는 학생들에겐 유리할 수 있겠죠. 서류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고 있는데 학업 역량을 50% 반영합니다. 따라서 학업 역량에 강점 있는 학생들에겐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 먼저 교과 전형을 준비 중이라면 첫 번째, 등급이 아닌 외대식 환산 점수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내신이 1등급대가 안 되는 학생도 원점 수능 90점 이상인 과목이 많다면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환산 점수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 환산 점수 만점 기준이 변화되었죠. 교과 전형 입결 참고하실 때 26학년도 입결은 그대로 참고하시되 25, 24학년도 입결은 곱하기 5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합사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로 인해 불합격하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합전형을 준비 중이라면 일단 내신 성적을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는 올려주시고요. 종합전형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었죠. 면접형의 경우엔 면접 비율이 중경의 C라인 중 시립대와 함께 가장 높은 50%로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과 생기부를 보완할 기회 요인으로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진로 역량 평가 비중이 50%로 가장 높기 때문에 남은 기간 진로 역량 중심으로 생기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서류형의 경우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50%로 가장 높아 남은 기간 내신을 비롯한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생기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5학년도 기준 교과 전형 50%컷 평균은 1.84, 70%컷 평균은 1.91 등급입니다. 종합 전형 50%컷 평균은 2.42, 70%컷 평균은 2.60 등급입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 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시립대 교과 전형의 경우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99.45%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대학 발표 합격선을 참고하셔도 무방하고요.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일반고,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80.31%로 대학 발표 등급과 일반고 합격선이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선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서울시립대 교과 전형은요, 전형명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요. 전형 요소는 교과 80%에 교과 정성평가 20%가 반영됩니다. 반영 교과는 전 과목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수영탐 3합8의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우리가 시립대 교과 전형에서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 교과 정성평가가 20%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교과 정성평가는 쉽게 말하면 생기부를 말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내신 100% 반영하는 교과 전형과는 차이가 있죠. 교과 정성평가는 생기부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과 세특이 포함되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를 합니다. 이때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학업 역량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내신 등급이 같더라도 성적이 꾸준히 상승한 학생, 희망 전공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학습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모습이 다수 드러나는 학생이 교과 정성 20%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때 이 교과 정성 평가 반영 비율이 27학년도부터 20%로 증가했기 때문에 기존 대비 중요도가 올라간 만큼 시립대 교과 전형 지원을 고려 중이라면 남은 기간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26학년도 위주 입결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전년도인 2026학년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3합7에서 3합8로 완화가 되었죠. 근데 이 최저 난이도가 낮아지면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늘어나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내신은 높은데 최저를 못 맞춰서 불합격할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늘어나 입결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전년도인 2026학년도 입결은 이전인 25학년도, 24학년도 입결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립대 교과 전형을 고려 중이라면 26학년도 입결 위주로 검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립대 교과 전형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립대 교과 전형은요, 일반적인 교과 전형과 달리 교과 정성평가 20%가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내신이더라도 교과 정성 20%에 따라 합불이 갈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26학년도의 수능 최저 완화로 입결 상승이 예상되니 과거 입결을 볼 때 26학년도 위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종합전형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7학년도 서울시립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 종합 1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 2 서류형 두 가지로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학생부 종합 1 면접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면접형의 전형 요소는요, 1단계에서 서류 100%, 생기부 100%로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50%에 면접 5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서류 평가 방법은 27학년도 기준 미공개이나 과거 3개년간 학업 35, 잠재 40, 사회 25로 평가했기 때문에 27학년도 역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면접형에서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면접평가 반영 비율이 50%라는 점입니다. 서울시립대 면접형은요, 중경의 시라인 중 외대와 함께 가장 높은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내신과 생기부를 보완할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경제학부의 모든 모집 단위는 면접형으로만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시립대 종합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형, 서류형, 전형이 두 개지만 경영경제학부의 모든 모집 단위는 면접형 하나로만 선발합니다. 따라서 경영경제학부가 아닌 다른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시립대 종합은 면접이 필수라는 점을 꼭 알고 대비해야겠죠.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2 서류형 가보겠습니다. 서류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전형인데 경영경제학부만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평가 방법은 면접형과 마찬가지로 27학년도 기준이 미공개이나 과거 3개년간 학업 30, 잠재 50, 사회 20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27학년도 역시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서류형의 포인트는요, 경제학부는 면접형, 서류형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영학부는 서류형으로만 선발하는 반면 경제학부는 시립대에서 유일하게 면접형과 서류형을 모두 선발합니다. 따라서 경제학부를 희망한다면 본인 강약점에 맞게 전형 선택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내신 생기부를 보완할 면접이 필요하다? 면접형으로. 면접보다는 내가 내신 생기부에 자신이 있다? 서류형으로 지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립대 종합전형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립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 1 면접형과 2 서류형 2개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이때 면접형은요, 면접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 생기부 약점 있는 학생들에겐 보완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경영, 경제학부의 모든 모집 단위는 면접형으로만 선발합니다. 따라서 다른 전공을 희망한다면 면접 대비는 필수겠죠. 서류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전형인데 경영, 경제학부만 선발합니다. 이때 경제학부는 유일하게 면접형, 서류형 모두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의 강약점에 맞게 전형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 학생들 교과 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신 3합8 한국사 4등급이라는 최저가 있으니 최저 미충족으로 불합되지 않게 미리 대비해 주시고요. 교과정 성평가가 반영되고 전년 대비 비중이 늘어 교과정 성평가에 미흡한 점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남은 기간 보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6학년도의 최저 완화로 26학년도와 25, 24학년도 입결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과전형 입결 참고하실 때 26학년도 입결 위주로 검토해주세요. 자, 다음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중반 학생들 종합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무리 종합전형이더라도 적어도 내신은 2등급 초중반까진 올려주세요. 시립대 종합전형은 면접형과 서류형 2개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면접형은 면접 비율이 중경희 C라인 중 외대와 함께 가장 높은 50%이기 때문에 내신 생기부 보완할 기회 요인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경영, 경제학부의 모든 모집 단위는 면접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면접 대비는 필수입니다. 서류형도 한번 살펴보면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었고요. 경영, 경제학부만 선발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경제학부는 면접형과 서류형 모두 선발하는 유일한 모집단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고려한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5학년도 기준 교과전형 50%컷 평균은 1.61, 70%컷 평균은 1.67 등급입니다. 종합전형 50%컷 평균은 2.30, 70%컷 평균은 2.45 등급입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전형의 50%, 70%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대 교과 전형의 경우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5학년도 기준 99.51%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대학 발표 합격선을 참고하셔도 무방하고요.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일반고, 자공고 합격 비율이 25학년도 기준 82.66%로 대학 발표 등급과 일반고 합격선이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서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7학년도 이화여대 교과 전형은요, 전형명은 고교 추천 전형이고요. 전형 요소는 교과 100%로 학생들 선발하고 있습니다.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수영탐 2합 5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대 교과 전형에서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 A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이대 교과 전형은 진로 선택 과목을 20% 반영을 하는데 이때 A는 1등급, B는 4등급, C는 7등급과 동일한 점수로 계산합니다. 1등급 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 및 합격하는 이대 교과 전형에서 B나 C가 나와서 4등급, 7등급 점수를 받는다면 치명적이겠죠.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 절대 평가라고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A를 사수해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26학년도 입결 중심으로 참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대 교과 전형은 26학년도에 수능 최저 신설과 면접 폐지라는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통상 입결을 볼 때 최소 3개년 입결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대 교과 전형은 전형 변화로
첫 번째, 26학년도와 이전 25, 24학년도의 입결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치를 27학년도는 26학년도와 동일한 기조로 선발하기 때문에 26학년도 입결 위주로 검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대 교과 전형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대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의 수능 최저 2합 5가 있는 교과 전형이고요. 1등급 대학생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B, C를 맞으면 치명적일 수 있어 A 확보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26학년도의 전형 변화로 입결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과거 입결을 보실 때 26학년도 입결 위주로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셨을 종합전형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7학년도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과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 두 개의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요소는 서류 100%로 학생들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서류 평가 방법은 27학년도 기준으로는 현재 미공개이나 과거 2개년간 학업 30%, 학교 활동의 우수성 40%, 발전 가능성 30%로 평가했기 때문에 27학년도 역시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서류형의 포인트 한번 살펴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종합전형이라는 점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것은 내신, 생기부가 좋아도 최저 때문에 지원을 꺼리거나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 입결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최저 충족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기회 요인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이때 최저에서 학생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문 계열은 국어 포함 2합 5고요. 자연 계열은 수학 포함 2합 5입니다. 꼭 알고 대비해주세요. 자, 다음은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 살펴보겠습니다. 면접형의 전형 요소는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학생들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서류 평가 방법은 서류형과 마찬가지로 27학년도 기준은 현재 미공개이나 면접형이 신설된 26학년도에 학업 20%, 학교 활동의 우수성 60%, 발전 가능성 20%로 평가했으며 올해는 26학년도와 동일한 기조로 평가하기 때문에 27학년도 역시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면접형의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높은 학교 활동의 우수성 평가 비율입니다.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 절반을 넘는 60%의 비중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신 등급이더라도요, 교과 내용을 확장해 다양한 탐구 활동에 참여한 학생, 자신의 지원 계열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탐색 노력을 보인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아 논리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드러난 학생, 자기주도적으로 꾸준히 학습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한 모습을 보인 학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는 미선발 모집 단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류형이 58개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 반면 면접형은 31개 모집 단위만 선발합니다. 따라서 면접형은 미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있어 내가 희망하는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2대 종합전형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2대 종합전형은 두 개의 종합전형을 운영 중이죠.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과 면접형. 서류형의 경우엔 서류 100%로 선발하고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기회 요인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대신 최저에서 인문 계열은 국어, 자연 계열은 수학이 필수 포함인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면접형이고요. 면접형은 2단계에서 면접 30%가 반영이 되었죠. 그리고 학교 활동의 우수성 평가 비율이 60%로 대단히 높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고요. 미선발 모집 단위가 있는 만큼 지원 전 내가 지원할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중후반 학생, 2대 교과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수능 최저 2하보가 있으니 최저 미충족으로 불합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고요. 진로 선택 과목 B, C 받으면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A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마지막, 26학년도의 전형 변화로 26학년도와 25, 24학년도 입결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 입결 참고하실 때 26학년도 입결 위주로 검토해 주세요. 우리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 종합 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종합전형이더라도 적어도 내신은 2등급 초반까지는 올려주시고요.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류형은 서류 100%에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생기부에 일부 약점이 있더라도 최저 충족 실력이 있다면 기회요인으로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최저를 맞출 때 인문은 국어, 자연은 수학 필수 포함인 거 알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면접형의 경우엔 면접 30%가 반영되고요. 학교 활동의 우수성 평가 비중이 높아 남은 기간 대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선발 모집 단위가 있으니 내가 지원할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지 미리미리 체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이 단순한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원서를 쓰거나 합격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라도 더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